마광숙은 요 며칠 밤마다 같은 꿈을 꿨다. 꿈속에서 한동석은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다. 낯익은 목소리였지만 어쩐지 차가웠다. 깨고 나면 침대 머리맡에는 식은 땀이 흥건했다. 단지 꿈이라기엔 너무 선명한 감정이 가슴을 후벼 팠다. 마광숙은 자신의 직감이 말하는 경고를 무시할 수 없었다. 한동석과의 연애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다. 재벌 LX 호텔 회장이자 준재벌인 그가 자신에게 매일같이 사랑을 고백할 때마다 광숙은 가슴 한편에서 의심이 움찔거렸다. 이 사람이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토록 다정할까? 사랑받는 아내의 삶을 꿈꾸며 결혼했지만 열흘 만에 남편 오장수를 잃었던 기억이 자꾸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사랑은 두려웠고 행복은 낯설었다. 그런데 의심은 어느 날 뜻밖의 장소에서 실체를 드러냈다. 퇴근 후 광숙은 우연히 LX 호텔 라운지에서 한동석의 비서와 마주쳤다. 그 비서가 누군가에게 전화하며 한 말이었다. 동석 회장님, 오늘도 미애 여사님 댁에 들르신다고요? 마광숙 씨에게는 비밀로 하셔야죠. 지난번처럼 곤란해지지 않으시려면. 그 순간 광숙의 심장은 요동쳤다. 미애 여사라니. 장미애. 그 여자의 이름을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다. 독고탁의 아내이자 온갖 술수가 몸에 밴 여우 같은 여자. 지금까지 한동석이 그 여자와 무슨 관계인지 묻지 않았던 건 묻는 순간 관계가 망가질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며칠 후 마광숙은 조심스럽게 한동석을 추궁했다. 동석은 일말의 당황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미애 여사는 예전에 내가 잠깐 감정을 줬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당신뿐이야. 이제 와서 과거의 감정을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 진심인지 아니면 들킨 걸 덮으려는 핑계인지 알 수 없었다. 광숙은 미간을 찌푸린 채 물었다. 잠깐이었는데 왜 지금도 그 집에 들르시는데요? 동석은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다. 대답이 없다는 건 숨기고 있다는 뜻이었다. 결국 광숙은 그날 저녁 LX 호텔에 남아 몰래 동석을 미행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한동석은 장미애에게 누군가의 병원 진료 기록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건 비밀로 하셔야 합니다. 세리 씨가 장미애 여사님의 딸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진짜 부모는 따로 있죠. 광숙은 숨이 막혔다. 출생의 비밀. 세리가 장미애의 딸이 아니라고. 그 시각 범수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세리와의 사랑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다. 서울대 교수인 자신의 입장에서 불미스러운 이야기는 치명적이었다. 그런데 최근 학교 게시판에 익명의 제보가 올라온 것이다. 서울대 교수 오범수, 미성년자 시절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의혹. 당시 학생은 독고 세리. 범수는 경악했다. 세리는 분명 성인이었고 둘 사이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다. 하지만 이 소문이 퍼지면 그의 모든 경력이 무너질 수 있었다. 그는 곧장 세리에게 연락했다. 세리는 오히려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누가 우리 관계를 노리는 거예요. 그 사람, 제 엄마일지도 몰라요. 아니, 제가 그렇게 불렀던 사람. 세리 역시 충격적인 진실에 직면하고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도착한 한 통의 익명 우편물. 그 안에는 그녀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들어있었다. 장미애와 독고탁은 그녀의 친부모가 아니라는 명백한 결과. 동시에 그녀의 친부모는 전자업계의 거물이라는 익명의 메모. 세리는 혼란스러웠다. 아니, 그보다도 분노가 앞섰다. 자신을 평생 감시하고 지배하던 장미애, 세상의 중심인 양군림하던 독고탁. 그들은 친부모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자신의 삶에 집착했던 걸까? 세리는 범수에게 결심한 듯 말했다. 저 부모님을 찾아야겠어요. 그리고 그 결정은 광풍을 몰고 왔다. 장미애는 세리의 행동을 눈치채고 분노했다.
그리고 비밀리에 결을 불렀다. 내가 그 아이를 흔들고 있지? 너 지금 그 집안이랑 한패야. 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는 세리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광숙과 동석의 관계가 염려스러웠다. 어느 날 결은 광숙에게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회장님이 뭔가 숨기고 있어요. 그 비서가 저한테 은근슬쩍 이런 말을 하더군요. 회장님은 필요할 때 사람을 감정적으로 조종하는 재주가 뛰어나죠. 광숙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믿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뒤 더 이상 의심할 여지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한동석이 거액의 금전을 세리의 친부모에게 건네며 이렇게 말하는 걸 몰래 듣게 된 것이다. 이 돈이면 세리 양을 우리 가문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요? 범수와 결혼해야 하니까. 사랑으로 포장된 모든 것들이 돈으로 얽혀 있었던 걸까? 이제 광숙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동석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좇을 것인가. 하지만 그녀의 고민은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옮겨갔다. 오천수, 둘째 시동생이 어느 날 자신에게 털어놓은 고백 때문이었다. 형수, 미안합니다. 저 투자 사기에 휘말렸어요. 증권사에서 쫓겨났고 고시원에서 지냅니다. 가족들에겐 절대 말하지 말아주세요. 광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장수와의 짧았던 결혼이 끝난 후에도 그녀는 이 가족의 일원으로 남길 원했고 이제 와서 다시금 짐을 떠안고 있다는 사실에 무릎이 꺾일 것 같았다. 천수의 딸 영주까지 연락이 끊긴 상황. 미국에서 문제가 생긴 걸까?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미국에서 거소불명된 미성년자 한국 국적자 오영주 양. 보호자 연락처로 등록되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모든 사건이 동시에 터지기 시작했다. 한동석의 이중적인 면모, 세리의 출생의 비밀, 범수를 노리는 의문의 세력, 오천수의 몰락, 그리고 영주의 실종. 그리고 마광숙은 자신도 모르게 병원에서 건강검진 결과 한 장을 받아들었다. 간 수치 급격히 상승. 정밀검사 요망. 그녀는 혼잣말을 내뱉었다. 내가 쓰러지면 이 집안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날 밤 광숙은 동석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진심으로 묻고 싶어요. 나 말고 또 누굴 사랑하고 있나요? 하지만 동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침묵은 어떤 말보다도 광숙의 심장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날 이후 마광숙은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버텼다. 감정은 뒤엉켰고 현실은 무너지고 있었다. 시동생 오천수의 고백, 실종된 영주, 믿었던 한동석의 이중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건강. 병원에서 건네받은 검사지에는 간 기능 이상이란 모호하지만 절박한 문장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정밀 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했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마광숙은 약해질 틈이 없었다. 아직 이 집안에는 지켜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았다. 무너진 둘째 천수, 꿈을 잃고 방황 중인 셋째 흥수, 정체를 숨긴 채 고군분투하는 넷째 범수, 상처 입은 막내 강수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지지해주는 유일한 존재 한결과 한봄. 그녀는 이 가족의 중간 기둥이었다. 그리고 그 기둥이 무너지면 독수리 오형제 집안은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광숙이 병원을 찾은 그날 밤 흥수가 술에 잔뜩 취해 돌아왔다. 늘 시끄럽고 유쾌하던 그가 그날만큼은 어딘지 낯설었다. 혼자 중얼거렸다. 형수님, 나 김 원장이랑 진짜 결혼할 뻔했어요. 근데 그 여자 내 돈 들고 튀었어요. 줌바 학원 명의도 날렸어요. 광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다. 흥수마저도 사기 피해자였다니. 가족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일련의 사태가 단순한 우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의심을 하나씩 곱씹었다. 범수가 겪은 익명의 투서, 흥수의 사기 피해, 천수의 투자 실패, 영주의 실종 이 모든 사건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터졌지만 결국 모두 독수리 집안을 정조준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가문을 무너뜨리려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녀는 곧장 한 사람을 떠올렸다. 독고탁. 그는 언제나 광숙에게 적대적이었다. 시댁 식구들이 그녀를 받아들이기 전부터 시도 때도 없이 트집을 잡았다. 술도가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고 한때 장미애와 함께 신라주조 인수설을 흘린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는 단순한 협박이라 여겼다. 지금은 확신할 수 없었다. 광숙은 결심했다. 직접 그를 만나보기로. 며칠 후 광숙은 불광시장 근처 지옥분의 미용실에서 그를 마주쳤다. 독고탁은 뜬금없이 소전무의 이름을 꺼냈다. 그 자식 결국 잡혔다지. 아무튼 입이 가벼운 게 탈이라니까. 광숙은 그 말에 무릎을 탁 쳤다. 소전무는 과거 신라 주조의 회계 담당이었다. 소전무가 폭로한 서류엔 범수에 대한 내부 고발이 포함돼 있었다. 광숙은 정색하고 물었다. 소전무, 당신이 움직인 거죠? 우리 가족 망하게 하려고. 독고탁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내가 무서운 여자야. 왜 나한테 자꾸 모함을 씌워? 난 진실을 말할 뿐이야. 하지만 광숙은 그 미소에서 오히려 불안함을 느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직감. 그런데 그때 미용실에서 머리하던 지옥분이 돌연 말했다. 형수님, 그 사람 아니에요. 진짜 배우는 따로 있어요. 나 소문 들었어요. 장미의 여사가 LX 호텔 주식을 비밀리에 매입하고 있대요. 회장님 지분 흔들리면 호텔 통째로 넘겨야 한다는 말까지. 그 말을 들은 광숙은 얼굴이 굳어졌다. 장미애, 설마 그 여자가 아직 동석을 놓지 못한 걸까? 그날 밤 광숙은 한동석에게 다시 찾아갔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LX 호텔 지분, 혹시 장미애가 움직이고 있어요? 한동석은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어디서 들었어요? 그건 아직 공개되면 안 되는 정보예요. 그 대답은 사실상의 예였다. 광숙은 울컥하며 물었다. 그 여자가 아직 회장님 곁을 맴도는 이유, 혹시 돈 때문인가요? 사랑인가요? 동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둘 다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나도 그 여자를 완전히 놓지는 못했어요. 그 말에 광숙은 한동안 말을 잃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관계의 진실이 이제야 고통스럽게 드러났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이제 회장님과 저 천천히 생각해봐야겠네요. 오늘부터 0일이에요. 한동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광숙은 처음으로 그를 등지고 떠났다. 그리고 그 순간 새로운 정보가 그녀의 휴대폰에 도착했다. 입수된 사진 미국 병원 앞. 오영주로 추정되는 인물이 금발 여성과 함께 병원에 들어가는 모습. 메모 이 여성. 장미애의 이복 여동생이라는 제보 있음. 장미애의 이복 동생. 또 다른 출생의 비밀. 광숙은 핸드폰을 꼭 쥐며 중얼거렸다. 당신 대체 몇 개의 얼굴을 숨기고 있는 거야, 장미애. 그날 이후 마광숙은 예전의 마광숙이 아니었다. 늘 명랑하고 화통하던 그녀의 웃음은 사라졌고 대신 긴장된 눈빛과 낮은 한숨이 그녀를 감쌌다. 사람 좋은 웃음으로 동네 사람들의 고민을 받아주던 그녀는 이젠 누구와의 대화도 조심스러웠다. 모든 게 퍼즐 같았다. 한 조각이라도 놓치면 전체 그림이 무너지는 그런 위태로운 조합. 독수리 술도가 역시 전운이 감돌았다. 고자동은 최근 들어 광숙을 자주 불렀다. 형수님, 저기 할 얘기가 있어요라며 어정쩡한 눈빛으로 말을 시작하곤 매번 망설이다 말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장수 형님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유언을 남기셨어요. 술도가를 지키고 광숙 씨를 지켜달라고. 근데 저 이제는 그게 뭔 뜻인지 알 것 같아요. 고자동은 자신이 알고 있는 오래된 비밀 하나를 털어놓았다. 술도가의 초기 투자자 중 한 명이 신라주조 장미의 여사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는 사실.
즉 술도가의 초기 지분 중 일부가 신라주조를 통해 이미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게 사실이라면 장미의 여사가 술도가에도 손을 뻗칠 수 있다는 얘기야. 광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여자가 또 술도가마저 손에 넣으려 한다면 가족의 터전, 장수와 함께 지켜온 공간마저 무너지게 된다면 그녀는 손에 쥔 머그잔을 놓치고 말았다. 그 시각 강수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훈련 중 입은 고막 손상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군의관은 단호하게 말했다. UDT 복귀는 어렵습니다. 잠수는 더 이상 권장할 수 없습니다. 강수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평생을 바쳐온 군 생활, 그가 존재감을 느끼던 유일한 공간이 사라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고민은 따로 있었다. 광숙. 그녀의 표정이 요즘 심상치 않았다. 언젠가부터 혼자 멍하니 앉아있거나 깊은 한숨을 쉬는 횟수가 늘었다. 그는 광숙의 핸드백에서 병원 진료지를 우연히 보았다. 간 수치, 정밀 검사, 재검사 권유. 강수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형수, 아니 이제는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그는 그날 밤 몰래 한결을 불렀다. 결 혹시 형수님 병원 데려다 줄 수 있냐? 왜 무슨 일인데? 그냥 뭔가 좀 이상해서. 그 둘은 결국 다음 날 병원으로 향했고 정밀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담당 의사의 얼굴에서 심상치 않은 기색을 읽었다. 마광숙 씨의 상태가 단순한 간 피로가 아닙니다. 간 종양으로 추정되는 덩어리가 확인됐습니다. 조직 검사를 권유드립니다. 한결은 말을 잇지 못했고 강수는 그 자리에서 주먹을 쥐었다. 누구보다 건강하게 살아온 그녀가 이젠 아플 자격도 없는 거냐고 하늘을 원망했다. 그 소식은 곧 오천수에게도 전해졌다. 평소 과묵하던 그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형수는 우리 가족의 중심이었어요. 다 무너지더라도 형수만은 아니었어야죠. 그날 밤 천수는 술에 취한 채 광숙의 방 앞에 앉았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와 천수를 마주했다. 형수님, 제가 뭘 도울 수 있을까요? 광숙은 천천히 천수의 손을 잡았다. 지금부터 우리 가족, 내가 지켜야 해. 형님 대신 내가 형이야. 가족들이 하나둘씩 단단해져 가는 동안 광숙은 홀로 병원 복도를 걸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이 스쳐 지나갔다. 오장수와의 짧았던 결혼, 그를 잃고서도 시동생들을 지켜온 시간, 그리고 이젠 이 집안을 위해 병마와 싸워야 하는 자신의 운명. 그 순간 그녀는 병원 한복판에서 의문의 남성과 마주쳤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왠지 익숙했다. 혹시 마광숙 씨 맞으시죠? 누구세요? 세리 씨 생모입니다. 제 이름은 이진우, 제 아내가 박희경입니다. 세리를 데려가야 합니다. 광숙은 그 말을 듣고 숨이 멎을 뻔했다. 진짜 부모. 장미애가 세리를 데려간 건 유괴였어요. 저희는 그 아이를 27년간 찾았고 이제야 찾았습니다. 충격은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이진우는 자신이 한동석과도 알고 지낸 사이라고 말했다. LX 호텔, 원래 제 아버지 거였습니다. 지금은 동석 씨가 주인이 됐지만 그 과정이 전부 깨끗한 건 아니에요. 광숙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사랑했던 남자, 믿고자 했던 사람, 그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이진우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저희가 왜 이제야 나타났는지 궁금하시죠? 그건 한동석 씨가 우리에게 뭔가를 숨겼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광숙은 다시 한동석을 찾아갔다. 회장님. 아니, 동석 씨. 당신, 저한테 정말 아무것도 숨긴 게 없나요? 그는 조용히 광숙을 바라보다가 눈을 피하며 입을 열었다. 내가 한 가지 말 못한 게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겠죠.